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거 아빠도 한 번 다 들었었는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을 오래됐잖아 또 그지? 그리고 그때는 두 번, 세 번 들으면 좀 개념이 좀 세지니까 조금 나아질 거예요.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하면서 할 겁니다. 알겠죠? 또 다리가 왜 그러지? 자, 그러면 오늘 할게 우리 책 맨 처음인데 아마 전반적인 설명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요 책은 아마 좀 이따 제가 필요한 걸 풀 거고 필기부터 하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조금 오늘은 필기가 돼요. 앞 사람도 앞팀도 조금 꽉 찼어요. 네, 자, 먼저 첫 번째가 요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여기 들어봤나요? 저걸 뭐라고 하나요? 요거를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커져가는 상태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비교를 무한대끼리는 비교를 못합니다. 커져가는 상태라는 뜻이야. 문제는 이 커져가는 게 이렇단 말이죠. 만약에 무한대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표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한대의 제곱이 된 상태도 표기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의 무한대가 있잖아요. 요것도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2의 무한대승이 있죠. 2의 무한대를 계속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도 커져가는 걸로, 로그라고 하는 것의 무한대도 커져가는 걸로 표시합니다. 3 곱하기 무한대가 있어도 표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무한대의 세제곱 더하기 2배의 무한대, 요것도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 3루트 무한대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의 표시는 그게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여기서 온 건지 좌우지간 요거 이런 형태도 다 이렇게 표기할 거니까 만약에 이런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게 이렇게 온 건지 이렇게 온 건지 이렇게 온 건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효과적인 거예요. 알았죠?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찾아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커져가는 상태라는 뜻이어서 다 표기는 이걸 하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커져간다는 뜻의 개념이에요. 다음에는 요거를 무한대라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무한소라고 합니다. 무한소. 요거는 작아지는 상태예요. 0.00000 이렇게 아주 작아지는 상태의 개념을 뜻하는데 대학교에는 요걸 쓰는 기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0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0인지 무한소인지 알게 돼요. 이건 그냥 습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렇게 구분한 0일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작아지는 거구나, 이건 0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한소라고 합니다. 무한소, 작아진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져가는 거 분의 숫자면 작아지는 개념이 돼요. 여기가 더 커져가고 그 다음에 숫자면 이게 작아집니다. 분모가 점점 더 커져가니까. 아니면 분모의 커져가는 속도가 분자보다 월등히 크면은 이게 작아집니다. 알겠죠?
분모의 커져가는 무한대의 비율이 분자의 비율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진다는 개념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분모가 더 커져가면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무한대라는 뜻이고 아주 커져간다는 개념, 이건 작아진다는 개념, 이런 큰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무한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무한의 개념인데 두 번째 어머! 야, 이거 비싼 건데.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유한일 때는, 유한이면은 우리가 보통 3, 5 이렇게 알 수 있는 숫자, 정해져 있는 숫자의 개념일 때는 얘는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이 자연스럽게 다 돼요.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죠. 우리가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어떤 기호든지 간에 항상 사칙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알겠죠? 행렬 배웠죠? 행렬. 행렬이라는 걸 만들잖아. 만들면 반드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봐. 행렬에 덧셈 배웠냐? 배웠죠? 행렬에 뺄셈 배웠어요? 행렬에 곱셈 배웠어요? 행렬에 나눗셈 배웠어요? 안 배웠죠. 행렬에 사칙연산이 있는데 난이도 관계상 나눗셈이 빠졌어요. 곱셈까지만 배웁니다. 그럼 또 어떤 기호를 만들었어? 루트를 만들었어. 루트를 만든 다음에 루트에 덧셈 되나요? 루트에 뺄셈 돼요? 루트에 곱셈 돼? 루트에 나눗셈 돼요? 되죠. 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확인해 보게 돼 있어. 복소수를 만들었어. 허수죠, 허수. 그럼 복소수를 만들면 복소수에 덧셈 해봐? 되죠? 뺄셈 돼요? 곱셈, 나눗셈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를 만들면 그것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대해서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해요. 알았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칙연산이 다 잘 되는 기호면 우리가 마음껏 써요. 그래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건데 행렬은 아직은 원래는 갖추고 있지만 안 한 거죠. 요거가 안 했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운 행렬은 부정확하게 배운 거지만 원래 나눗셈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호를 하다 보면은 다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로그 배웠죠? 로그 덧셈 되냐? 뺄셈 되냐? 로그 곱셈 배웠냐? 곱셈 안 배웠어요. 나눗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나눗셈하고 비스무리하게 쓰는 게 밑변환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요거를 일부 만족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유한의 개념이 아닌 무한의 개념이 뜨잖아요. 그럼 이 무한의 개념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 자명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무한의 개념에 사칙연산이 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잘 따져보면 그러네라고 당연히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무한의 개념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커져가는 거에다가 커져가는 걸 더하면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져가는 거 곱셈합니다. 다음에는 커져가는 거분에 커져가는 거 요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됩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 알았죠? 이게 커져가는 걸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알겠죠? 커져가는 거에다가 커져가는 걸 더하면 커져가겠구나. 알겠죠? 우리가 우주를 안 가봤어도 우리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랑 같은 거야. 커져가는 개념에다가 커져가는 걸 얹으면 커져가겠죠.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거 빼면.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거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커져가고 어떨 때는 값이 나오고 어떨 때는 작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이렇게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직관적으로 딱 나오지 않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야.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갑니다. 알겠죠?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나눠주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커져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고 값이 나올 때가 있고 이것도 모릅니다. 자, 유한이 아닐 때는 무한에는 사칙연산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되는 거는 그냥 습득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음에는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는 거 곱하기 작아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는 거 분해 작아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 분해 커져가는 건 어떻게 될 건지를 따져봅시다.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커져가겠죠. 커져가는 거에서 작은 거, 아주 작은 걸 더해봐야 커져갑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있잖아요. 누구나 손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자, 작아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커져가는 거죠? 아, 이게 작아지는 개념이지? 내가 말하는 작아지는 개념은 0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냐가 0에 가까워지는 걸 작아지는 개념이라고 하고 지금 학생이 얘기한 거는 숫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커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로 커지니까 아주 더 작아지는 거란 뜻이야. 마이너스 1억 뭐 이런 거란 뜻이니까. 알겠죠? 다음에는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빼면 커져가요, 그죠? 다음에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곱하면요,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알겠죠? 다음은 커져가는 거분에 작아지는 거는요,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거분에 커져가는 건 커져갑니다. 그러면 커져가는 거하고 작아지는 개념에 사칙연산은 쉬운데 곱하기만 모르는 거죠? 그죠? 사칙연산 되는데 곱하기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작아지는 거에다가 작아지는 걸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뺐어요.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곱했어요. 작아지는 거분에 작아지는 걸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따져봅시다.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되나? 태호야? 네. 어떻게 되냐? 작아지니까. 요거 만식입니다.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빼면 어떻게 되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답이 틀리는 거 알았어요? 작아집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아주 작은 거를 빼도 작아져요. 알았죠? 작아집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음. 작아지는 거에서 작아지는 걸 곱했어요. 작아지는 거분에 작아지는 걸 할 때 모릅니다. 알았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값이 있을 때가 있고 값이 없을 때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한대라는 거는 커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풀 때 유리하죠. 막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개념에서 커졌다는 게 온지를 파악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한은 사칙연산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무한일 때는 되는 게 아니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얘하고 얘가 안 돼. 아 얘하고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안 돼. 여기는 얘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요게 지금 물음표 친 게 몇 개가 있나요? 4개죠. 그 4개를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 4개만 배우는 거예요. 그 4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야.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작아지는 거분의 작아지는 꼴이라고 합니다. 꼴이라는 건 뭐냐? 0이 아니라 작아지는 상태분의 작아지는 상태면 안녕. 민재니? 아니 이유요. 아, 윤우. 네. 자, 작아지는 거분의 작아지는 형태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모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설명을 하고 연습한 다음에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그런 걸 배웁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온 풀이는 꼭 알아두고 있으셔야 돼. 자, 다음에는 두 번째가 커져가는 거분의 커져가는 형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커져가는 거에서 커져가는 걸 빼주는 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번째는 커져가는 거에서 작아지는 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부정형은 4가지입니다.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알겠죠?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적분원에서는 저 4가지만 배워요. 사칙연산을 해봤더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묻어도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있죠? 이렇게 물음표 선거,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던 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부정형이라고 정하고 이걸 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4가지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어떻게 푸는지를 배워요. 알겠죠? 그럼 요거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여기다 필기하면서 연습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합시다. 어떻게 되느냐? 요거 영상 찍고 있어.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줄게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0분의 0꼴의 풀이가 있어야 알겠죠? 0분의 0꼴은 이렇게 풀으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분의 x의 세제곱, 이거 제곱으로 합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풀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저거를 요 리미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라는 말은 x가 1에 다가가는 거니까 이런 뜻이야. x가 1에 다가갈 적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x가 1에 다가갈 적에 즉 x가 1인 거야. 그거를 풀 때는 1을 넣어보세요.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분모에다가 1 넣어보면 분모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형태로 되잖아요. 이게 이런 꼴이라는 뜻입니다. 0분의 0꼴이에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되면 이거를 인수분해 줍니다. 자, 인수분해는 여기 있죠? 힌트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 준다. 자, 이건 인수분해 줍니다. 근데 누가 봐도 대부분 인수분해겠죠? 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분모 인수분해 x-1 x 더하기 2죠. 분자 인수분해 3승짜리 인수분해는 우리가 많이 했네, 그지? x-1에 고1 때 능력이 조금 필요한 거지, 그죠? 인수분해 이때 써먹으니까. 근데 아주 어려운 인수분해 안 나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인수분해 나와요. 이렇게 지워지 약분되죠?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2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겠죠? 2분의 3이네. 답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적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제곱 빼기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할 텐데 여기가 x가 3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마이너스 3이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죠? 분자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9죠. 9 마이너스 9니까 얘도 0이 되잖아요. 0분의 0꼴인 거네.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면 요거는 저것처럼 인수분해보다는 루트가 있잖아. 유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유리화라고, 그죠?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합니다. 그러면 얘를 유리화해줘야 돼.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유리하는 게 유리한가요? 분모 분자를 루트를 것이니까 유리화는 플러스 곱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가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3에다가, 그죠?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되겠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듯이 한 번 귀찮지만 쓰셔야 돼. x가 3으로 갈 적에 요 계산하면 x-3이죠? 요거 인수분해 되네, 그죠? x-3, x 더하기 3에다가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루트 x 더하기 루트 3입니다. 요거 약분되네, 그죠? 그리고 3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3이니까 6되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루트 3에다가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12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죠? 0분의 0꼴의 풀이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합니다. 근데 힌트가 다 여기 있잖아요. 0분의 0꼴이 나오면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하면 되네 라고 이렇게 방법이 알려줘요. 교과서에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많이 알면 좋지만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어려운 인수분해는 안 나오고 적당히 아는 정도 선까지만 했는데 인수분해 잘 모른다? 그럼 조립제법 하면 되지. 우리 조립제법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유리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0분의 0꼴을 최대화시켰어요. 0분의 0꼴이 워낙 많이 나와.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가 있는데 이게 접근이 워낙 많아. 미분을 완성한 수학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엄청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라그랑주의 미분법을 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0분의 0꼴 어떤 체계화를 딱 시켰어요. 그 체계화시킨 단원의 이름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미분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제시가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에서 배우는 건데 요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건 나중에 이것도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분은 나중에. 나중에 가면 이거 해놓고 이거 하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거 가지고 나중에 더 효과적으로 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요까지 됐죠?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걸 합니다. 커져가는 거분의 커져가는 거 꼴인데
요건 처음에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리미트 x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2x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3x 더하기 2분의 x 제곱에 더하기 5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풀어라.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가 무한대를 여기다 넣어주면 2의 무한대 제곱에 3의 무한대 더하기 2잖아요. 근데 여기가 큰 차수잖아. 그 무한대의 개념은 무한대의 제곱하고 3배의 무한대가 있으면 둘 다 커져가는 거지만 얘가 요 뒤에 거보다는 더 빨리 커져가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차수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무한대의 개념이 요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져가는 형태로 되고 요것도 1차, 2차니까 요거 따라간다면 분자도 커져가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걸 배워야죠. 이걸 계산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에는 분모에 있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 그 2차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2죠? 이걸 x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3 아니에요?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분의 2 되겠죠? 그죠? 분자 x제곱으로 나눠주면 1이죠? x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5가 돼요. 그죠? x제곱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얘가 얼마냐면 얘가 무한대를 넣어주면 밑에는 커져가는 거에 위에가 숫자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분모가 커져가면 다 어디로 가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것을 수학에서는 0으로 그냥 씁니다. 알았죠? 수학에서는 작아지는 거랑 0이랑 혼동되지 않게 그냥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시면 되지 뭘. 자,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요? 얘가 커져가니까 0으로 가요. 얘는 얘가 커져가니까 그죠? 0으로 가요. 얘는 얘가 커져가니까 분모가 커져가면 다 0으로 가요. 알았어요? 그럼 남는 건 요거 두 개 남잖아요. 얼마? 2분의 1이 남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2분의 1.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풀고 있어. 아, 쟤 제대로 배운 거야. 알았죠?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요게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져. 아까 무한대의 개념일 때는 큰 차수 따라가니까 요 앞에 개수만 답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개수가 같을 때 아이고 미안해요. 차수가 같잖아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맨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내 친구가 이걸 보고 답을 2분의 1 이렇게 썼어. 아, 쟤는 이렇게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답을 이렇게 빨리 쓰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다가 5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얘를 딱 보니까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 차수가 같아.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지 않냐? 그럼 답이 얼마야? 이렇게 답지에 쓰면 되죠. 알겠어요?
이렇게 답이 2분의 5야. 아, 이 대단한 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었다고 남들 다 이렇게 풉니다. 나만 푼 게 아니고 다 배운 사람은 다 이렇게 푸니까 알겠죠? 요게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이렇게 해서 풀겠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맨 앞장에 나와. 틀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선생님, 그럼 무한대군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같을 때는 했어요.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설명합니다. 차수가 다를 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2배의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다가 위에가 5x 더하기 1,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분수꼴인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여기는 몇 차죠? 2차. 여기는 몇 차인가요? 1차. 그러면 차수가 큰 게 더 빨리 커져. 2차가 더 빨리 커져요. 이만큼. 여기는 1차잖아요. 작게 커져요. 그럼 답이 작아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가 빨리 커지니까 여기 작아져요. 그럼 0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0이네. 여기 이거보다 이게 더 빨리 커지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얘가 뒤바뀔 때가 있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가 바뀌어서 밑에는 1차고 위에가 2차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 왜냐면 여기는 요만큼 커지고 분자가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 커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커져.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뭐 시험에 나냐? 안 나오. 이건 0이잖아. 그죠? 답이 시험에 안 나오겠지. 학교 시험에는 값이 나오는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만 놀아 이거죠? 그래서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가 답인데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냐? 분모가 더 빨리 커지고 얘가 작게 커져요? 0으로 갑니다. 분모는 이렇게 커지는데 분자가 차수가 더 빨리 커지잖아요? 커져갑니다. 시험에는 이런 거보다 얘가 나오겠죠? 나오면 뻔하잖아요. 물론 요것도 나옵니다. 값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했다. 어려워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냥 시작하면 다 누구나 알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시작하면 누구나.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세 번째가 요 생각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 세 번째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설명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세 번째 설명합니다. 세 번째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요거를 풀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는 앞에 거에다가 넣어보면 무한대 제곱 루트 아래 무한대 제곱 더하기 2 무한대는 무한대죠?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아까 전에 루트 무한대도 표시는 무한대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게 무한대예요. 그죠? 빼기가 있어. 이거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합니다. 자, 유리화에 대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유리화는 어떻게 하냐면 루트가 있잖아? 그러면 분모를 1로 보고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x에다가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면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랑 곱하면 이렇게 생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2x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바꿨어. 유리화해줬어. 유리화해줬더니 이게 유리화를 했잖아. 그랬더니 요걸로 바뀌어. 분수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답이 나오고 다를 때는 안 나오지. 같아?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 분자 몇 차야? 1차. 요거 몇 차야? 요 안에는 몇 차야? 2차인데 루트가 있으면 차수가 반땅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몇 차야? 1차 1차잖아.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 여기 계수 2죠? 요거 계수 1이죠? 여기 앞에 루트 1은 1이지 뭐. 1 더하기 1분의 2니까 답은 1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선생님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화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리화가 맞긴 한데 그냥 막 유리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서 유리합니다. 자, 여기에 설명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 유리화할 때는 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차수가 같아야 돼요. 알았어요? 여기도 2차고 여기 1차고 여기 1차지? 루트의 제곱이면 1차잖아. 1차 1차일 땐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3x 제곱에 빼기 x야. 얘가 무한대야. 빼기 얘가 무한대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루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직관이야. 왜냐? 차수가 낮은 거 큰 거 있으면 큰 차수 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제곱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커져가는 거에서 조그만 거 빼줘봐야 커져가. 이런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그냥 값이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 하나 더 예를 듭니다. 그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루트 4x 더하기 3에다가 빼기 x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이건 몇 차야? 1차. 이건 몇 차야? 반차지 반차. 이게 더 크지? 그 말은 차수가 큰 게 더 큰 거야. 그리고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어요. 무조건 유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유리할 때도 이걸 보고 차수가 같은 1차구나. 그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개수도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동차일 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만약에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대고요. 작은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빼주잖아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처리된다. 어렵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첫 번째가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합니다. 다른 방법이 나중에 배우는데 미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차수가 같아야 되지 않았어요?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차수면 최고차의 계수가 답인데 차수가 다르면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면 돼요.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루트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차수가 다를 때는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를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시험에 나오겠지.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런 것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나중에 가는 거는 이제 통합해서 응용될 때 나오는 거고.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어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요거는
통분하면은 이게 요 1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했잖아. 통분해서 이렇게 되니까 풀면 되죠, 그죠? 얘가 2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통분하면은 요거 아니면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배웠으니까 그냥 풀리겠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하면 된다 뜻인데 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 우리 측에서 하나 찾아봐야겠는데. 뭐였나? 잠깐만요. 없네. 예를 들자.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x-1에다가 x-2에 1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풀으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요 2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0이죠? 근데 요게 0으로 작아지는 거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잘 봐. 이게 작아지잖아, 분모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는 0이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야.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 이거 몰라도 누구나 통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통분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분의 1에다가 요거 통분하면 되죠? 얘가 x-2분의 x-1 거니까 분모는 x-2에 위에가 x-1이 돼요. 요거 약분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1 집어넣으면은 답은 마이너스 2. 그러면 처리는 끝났죠? 그래서 4가지밖에 없어요. 요 4가지밖에 없는데 요게 우리 교재에 내가 안 보이네.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 4가지는 까먹으면 안 돼. 그냥 통틀어서 4가지야. 이과, 미적분 2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있어요. 알았어요? 조금 더 있는데 기본 틀은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요렇게 4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4가지 다 중요합니다. 요 문제량은 많지 않은데 이게 가끔 다른 거에 접목돼서 써요. 그래서 4가지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게 잘 나오지만 아닌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된다. 요까지는 됐죠? 자, 요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게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극한이 얼마에 다가가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건데 4가지 형이 있습니다. 자, 요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연습을 나중에 우리 책에 많기 때문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들을 때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이런 형이라고 딱딱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다음에는 뭐냐? 다음에는 요렇게 생긴 게 기본적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의 사칙연산이 안 되는 거.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확실히 몰라.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풀이가 있어요. 이거 말고 극한값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법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사실은 몇 개 더 있긴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요 정도 선까지만 배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fx라는 극한값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이게 극한값을 구하라는 리미트가 극한값을 구하라는 뜻이야. 알았죠? 1에 다가가는데 그때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요 f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fx라고 하는 것에 양 사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값이 예를 들어서 gx하고 hx라는 걸 찾았다 치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줍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x는 1로 갈 적에를 여기 붙였으니까 나도 여기다 다 붙여요. 알았죠? x는 1로 갈 적에 이렇게를 붙였어요. 이렇게를 붙였더니 등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극한은 다가간다는 뜻인데 어차피 다가갈 거니까 등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값을 구했는데 얘가 3으로 가는 걸 알았어. 이것도 구했는데 얘가 3으로 가는 걸 알았어. 뭐야 이게? 그럼 얘는 당연히 3으로 가죠. 3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끼어서 찾아내는 값을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수학이 얼마 조금 한다고 해서 이 사이 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추정하면서 값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출제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만 해석하면 돼. 그 주는 거에 대한 해석이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에 보면 135번 있어요. 135번에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더하기 3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1 fx가 2x 더하기 1분의 6x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줬어. 우리는 찾을 능력이 안 되니까 줬어요. 근데 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분의 fx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fx를 x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fx 여기 있으니까 x로 나눠주면은 여기다가 x로 나눠주면 여기도 x로 나눌 거니까 x제곱 3x 여기도 x로 나누니까 2x제곱에 1x가 되겠죠. 리미트 무한대를 붙이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그죠?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그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잘못됐네. 3x 제곱이죠?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니까 요거 값 3 나오잖아요. 맞아? 요것도 2분의 6이니까 답이 3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3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은 얼마야? 3이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웬만한 능력으로는 이거 못 찾습니다. 알았죠?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줍니다. 만약에 이걸 안 주고 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건 위험한 거야. 안 됩니다. 우리 능력이 이걸 그러니까 거의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문제만 나오지 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 구하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 극한값 구하는 거 4개죠? 요거까지 해서 4개에다가 5개 정도가 우리가 극한값 구해서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35회부터 여기 보면 141번, 142, 143번까지 하면 이게 이렇게 대소관계를 묻는 게 꽤 되죠? 대소관계를 묻는 게 몇 문제 됩니다. 그 밑에도 보면 144, 145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돼요. 100점도 3점 내지 4점. 그래서 조금 더 꼬아내는 것 뿐이지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독특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4개는 정의가 된 틀이고 벗어난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출제율이 좀 된다. 그렇게 해서 풀이법은 4가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135번 했죠? 136, 137 이렇게 2개 한번 풀어볼까요?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잘 적었지?
앞에 봐 조금 못 들어서 어떡하지? 일단 영상을 찍어보는데 전에 한번 보였어. 예전에 다섯 번째라거든요. 이 다섯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파생된 게 많아요. 먼저 리미트 F하고 G라고 하는 것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극한이라는 게 있을 적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사칙연산이잖아요. 극한이 사칙연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거는 말 못합니다. 왜냐? 유한의 개념일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일 때는 사칙연산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한의 개념일 때는 돼. 유한의 개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F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G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값이 있어요. 값이 있다는 거는 유한이잖아. 그럴 때는 얘가 리미트 F, 리미트 G,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됩니다. 유한일 때는. 만약에 문제에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분배 줘서 계산하면 돼. 그런데 요런 말이 없잖아. 수렴이라는 단서가 없을 때는 막 분배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 주어지기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 이렇게 나왔어. 이걸 내 맘대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라고 쓰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 만약에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단서가 있으면 쓸 수 있어. 근데 값이 있다라는 게 없는데 내 맘대로 막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러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못 풀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돼. 근데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를 피냐면 16페이지에 39페이지 위에 유형 7번 있습니다. 유형 7. 유형 7번을 조금 설명할 겁니다. 유형 7번. 자, 유형 7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 두 함수, 거기 보면 위에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이 있어요. 자, 리미트 F가 L, M 값이 있다는 뜻이야. 값이 있을 때는 리미트 실수에 나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게 됩니다. 값이 있을 때는. 근데 값이 있다는 말이 없을 때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39번에 가시면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2가 되고 G는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계산하고 다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F 대신에 2 넣고 G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맞아요. F 대신 니은에 F 대신에 2 넣고 G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12 맞아요.
디귿에도 F 대신에 2 넣고 4분의 10 빼기 6 4분의 10 빼기 6 4 1 틀렸네. 네. 다음에 40번에도 리미트 F는 마이너스 1 리미트 G는 K 그 넣으면 되지 그냥. 41번에도 넣으면 되죠. 40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42번에서 몇 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42번 왕중여라고 그랬죠? 왕중여 그거 설명합니다. 왕중여. 자, 이런 말이 있어 몇 개는. 그럼 막 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합니다. 42번 하는데 42번이 왕중여라고 그랬죠? 네.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처럼 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에다가 더하기 2배의 gx가 있는데 이거의 값이 나와요. 7이라고. 다음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2f-g 이거의 값도 있습니다. 얼마라고? 4라고.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 더하기 gx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이게 얼마냐? 이걸 찾을 거야. 구하라는 거. 자, 근데 이거를 풀려고 봤더니 얘는 잘 보셔야 돼. 요거의 값이 있다는 말이 없죠. 얘도 값이 있다는 말이 없어. 그럼 막 분배하면 안 돼. 이것도 값이 있다는 말이 없고 이것도 값이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막 분배하면 안 돼.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 분배해서 못 풀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요 전체를 요거를 잘 버무려서 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요 더한 거에 할 수 있어? 요걸 어떻게 하면 더하기 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안 되네.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되잖아. 그죠? 한 번에 할 수 있니? 이게 더하기가 나와? 안 나오지 않아? 그죠? 한 번에 안 되네. 마이너스 해줘? 마이너스 해줘? 될 줄 알았 사실 되긴 됩니다. 잘하면. 자, 그럼 한 번에 그냥 눈은 안 들어오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요 전체를 네, 설명만 들으세요. 결과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요 전체를 f 더하기 2배의 g를 h라고 둡니다. 얘가 h야. 알았죠? 그러면은 리미트 h라고 하는 것은 7이 되죠. 다음에 요거를 f 2f-g라고 하는 거를 k라고 둬요. 얘가 k야. 그럼 리미트 k는 4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요. 어떻게 연립하냐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얘가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2k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면 5f라고 하는 것이 h 더하기 2k죠. 맞죠? 그런데 h 값 있잖아요. 요거 7이라고 그죠? 요것도 값이 있잖아. 여기 4라고 그죠? 그럼 얘가 요거 더하면은 15 되잖아요. 그럼 얘는 3으로 값이 나오네. 맞죠? 왜냐면 이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 나오겠지 뭐. 다음에는 요거 두 개를 버무려서 g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g도 값이 나와요.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온다. 원래는 안 나왔지만 실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해보면 값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다 적습니다. FG가 수렴한다는 건 없지만 리미트 F 더하기 빼기 이것이 값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에 뭐 EF 뭐 더하기 3G 이것도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각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합차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 값이 각각 있어. 이것도 값이 나오고 이것도 값이 얼마 나오고 이것도 값이 얼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합하고 차 있잖아. 그냥 값이 나오는 거니까 아예 처리를 요거 해서 F 요거 해서 2G 요거는 7 요거 해서 EF 요거 해서 G 그럼 이건 4 그래서 이 연립해서 그냥 계산하면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이 풀리면 돼요. 알았죠? 요럴 때만 됩니다. 하나 됐어. 다음에는 두 번째 리미트 세모 더하기 네모는 별표가 있어요. 원래 이게 막 분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세 개 중 셋 중 두 개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무조건 값이 있습니다. 저걸 해보면 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가 5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요거 값 있냐? yes, 있어요. 왜냐? 이거 값 있죠? 이것도 값 오른쪽에 나왔죠?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 중에 두 개. 그럼 얘 구하라고 얼마? 이게 5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답은 5겠죠, 이렇게? 알죠?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42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42번. 그런 거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라. 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40번, 41번 해봅시다. 아니다. 내가 42번 했죠? 답은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41, 42번 두 개를 해주세요. 41, 42. 이해됐냐? 너 이거 한번 배웠어? 이거는 이제 이거? 얘는 나오잖아. 1. 그럼 얘가 1이 나왔으니까 얘 4잖아. 그럼 우리가 인식으로 4는 게. 3이죠. 그럼 닮아는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극한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 쪽을 빼주기만 하고 있으니까. 43, 44 해주세요. 어렵지 않지? 되냐? 잘 해줬어? 됐지?
다리는 뭐 축구하다가 다치냐? 배구하다가 무릎이 빠졌어. 너도 배구? 전에 가긴 해도 후자고 배구 그 학교 그거 했는데 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그 공대로 가더라고요. 유형 8번 극한의 기본 성질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가 출제율이 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해봅시다요. 어디냐? 47번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fx 이것의 값어치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갈 적에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의 데이터가 5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적에 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제곱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것분에 2x의 제곱에 더하기 f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이걸 구할 건데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앞에 요런 모양이 있어야 5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여기 fx만 있지 요런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요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x분의 fx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x분의 fx를 만들려면 위아래를 어떻게 주면 돼요? x로 나눠줘요. x로 나눠주는 스킬은 요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되겠고, 그죠? 다음에 2x에다가 더하기 x분의 fx가 되잖아요.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니까 그냥 0이고 얘도 0이죠? 요게 5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5에 위에도 얘가 5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처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51번 있어요. 51번도 하겠습니다. 51번.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요. 그랬을 적에 x 더하기 1 fx가 얘가 1이에요. 다음에 리미트 x가 갈 적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2x 제곱 더하기 1 fx 이게 얼마냐 이거죠. 맞죠? 이게 얼마인지를 풀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얘하고 얘가 수렴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건들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 주어진 걸 요 모양이 있는 상태로 변형시켜주면 돼요. 변형시켜주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 더하기 1에다가 fx를 요 모양을 일단 만들어. 그럼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되려면 곱하기 여기다가 x 더하기 1분의 요거 없어지죠 그럼? 2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야. 저 모양이 되게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은 식이죠. 요거는 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값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요거는 값이 얼마고요? 3이잖아요. 그럼 값은 2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걸 풀다 보면 원래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1 집어넣으면 얘가 2고 F1은 1이 된 2분의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에다가
F1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극한에 처음에 우리가 극한을 할 때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고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 나는 이렇게 풀어서 맞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야 혹시나 틀릴 걸 이게 나중에 잘 틀려요. 알았죠? 여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풀리는 거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풀어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풀면 되겠지, 그지? 되는데 이론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풀어야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하나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유형 8번에 대한 것도 거기 보면 모의고사 기출에 3점 정도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자주 출제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52, 53번 풀어볼까요? 52, 53.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x-a분의 fx라고 하는 것이 얘가 2예요. 근데 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3x제곱 더하기 4fx 2x 더하기 3fx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저거를 합니다. 자, 이걸 할 텐데 다르죠? 여기는 x가 0으로 갈 때인데 요거는 a로 갈 때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달라 보이지만 같습니다. 왜 같냐면 이거 위에 틀렸나? x 빼기 a네요. 여기가 x 빼기 a예요. 달라 보이지만 같습니다. 왜 같냐면 a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죠.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0분의 f0이라는 것은 2로 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처리해도, 그치? 그대로 처리해도. 그러니까 이거 0 집어넣으면은 3,0, 4f0이잖아요. 우리 0분의 f0이 2로 가니까 이거를 x로 나눠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로 나눠주면 3x 더하기 4의 x분의 fx가 될 거고 여기는 2 더하기 3의 x분의 fx가 되는 거니까 2x 맞네. 얘는 0이고요. 그죠? 얘는 0분의 0이니까 2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2로 갈 거고, 그죠? 그러면 4이 8로 가고 위에는 3이 6에다가 2니까 8로 가서 답은 1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왜 냈냐? 아까처럼 고지고대로 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조금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해? x-a라는 거를 t로 놔요. 그러면 x가 a로 가면 얘가 a로 가잖아요. 그러면 x가 a로 가게 되면은 t는 0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가 a 집어넣으면 얘는 0이니까. 그래서 이런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적에 얘는 t고 얘도 ft잖아. 이렇게 생겨서 이 앞전 문제랑 같아진다는 거지. 알겠죠? 앞에 보면은 이 문제가 54번 말고 47번 제가 했잖아요. 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만 관찰하면 A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 말이나 지금 같은 뜻이 되는 거지요. 알았어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걸 조금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 57번 하나를 제가 더 할게요. 54번 했으니까 57번 하나도 하죠. 거기 문제 주어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이 얘가 2로 됐잖아요. 이 말 뜻 속에는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에 다가가고 얘가 0 집어넣으면 f0에 다가가는 이런 값어치는 2라는 값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어진 밑에 문제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이에요. 위에 f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1 있잖아요. 이걸 풀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다가가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다가가니까 0으로 다가가는 거에 F에 0으로 다가가는 거는 2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죠. 그럼 답은 요거하고 요게 2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에 요거하고 요거의 값어치가 2로 가잖아요. 답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계산이 잘못됐다. 나눠 써야 되네요. 쏠입니다. 미안해요. 요게 요렇게 한번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시 나누면 리미트 내가 한 번 해서 그래. 요거는 x-1에 x 더하기 1에다가 fx 더하기 1 되고 다음에 더하기 x-1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이 됐잖아요. 계산을 잘못했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면 0분의 0꼴이고 그러면 얘가 2로 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로 가고 얘는 2로 가서 마이너스 1 되고 요건 얘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그죠? 근데 내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다 그냥 헷갈렸어요.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어렵나요? 이해됐죠? 이거 이해됐어? 자, 55번, 56번 두 개 풀어주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3배의 x 마이너스 gx라는 것이 4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8 fx 마이너스 2gx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서 합니다. 중간고사에 100% 나옵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라.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풀 거야. 제가 아까 부정형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번 뭐죠? 첫 번째가 뭐죠? 0분의 0꼴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미분. 두 번째가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어요? 최고차의 기수가 답이죠.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하거나 딴 거 쓰는 거지. 4번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이 조건에서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네 가지밖에 안 나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걸 풀 건데 이거 잘 보니까 얘는 무한대라고 나왔어. 이건 뭐 손댈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니까 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분배 막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값이 있다라는 전자하에 풀어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야. 그럼 값이 없어요. 그죠? 분배하면 안 돼. 분배하는 수가 틀리는 거야. 분배하면 안 돼. 분배 안 하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니까 F를 앞으로 묶어내. 알았죠? 그 솔루션 첫 번째. F를 묶어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3-fx분의 gx라고 하는 것이 4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3fx에다가 곱하면 되잖아. 이 안에서 장난질 치는 거야.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얘가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아니, 그런데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무슨 형이 돼야 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값이 안 나오잖아.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부정형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fx분의 gx는 3으로 가야지만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무한대가 나오잖아. 묶어내는 거다 알았어요? 묶어내서 부정형에 들어가는 꼴로 변형이 돼야 돼. 얘가 무한대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무한대가 되면은 아니니까 값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f분의 g가 3이잖아. 이걸 f로 나눠. f로 나눠주면은 리미트 f로 나눠주면은 8. f로 나눠주면 2배의 f분의 g. f로 나눠주면 5. f로 나눠주면 f분의 g예요. 됐죠? 집어넣어.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3. 8-6이니까 2. 요거 3. 8. 답은 4야. 4점. 알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수능에 나왔을 때는 풀이가 이것보다 더 어려웠어. 근데 시간이 막 되면서 조금 더 간결한 풀이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잘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59번하고 60번하고 61번 있죠? 61번은 터프죠? 터프. 3개짜리잖아. 기억, 이은, 기억. 이거는 학교 시험에 좋아하죠. 이거 내면은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애초에 요거 보는 수가 뭔 소리인지 몰라. 일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가 제일 좋아? 1차가 좋아, 2차가 좋아, 3차가 좋아? 응? 아니, 너 얘기해봐. 몇 차가 좋아? 1차로 해, 1차로. 그럼 얘를 1차로 얘를 x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이 3x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3x 쓰면 얘가 x면 얘는 3x면 되잖아. 뒤에는 숫자는 안 써도 되니까 3x 빼기 3x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얘 3x, 얘 3x. 얘는 x, 얘는 3x. 됐어? 응? 그러면 얘가 3x, 얘는 3x. 얘는 x, 3x. 왜 뒤에는 숫자가 안 써도 상관없어. 여기다 4 만들면 되니까.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x, 요건 3x. 집어넣어. 8x, 마이너스 6x, x, 5x, 요거 3x. 됐어요? 알았죠? 아까 여러분이 풀었던 방법 말고 이렇게 풀잖아? 조금 더 명쾌하게 떨어져. 알겠죠? 조금 더 명쾌하게 떨어집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다 개념을 알고 쓰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게 개념도 모르는데 적당히 끼워서 답을 낸다. 이거는 모순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60번부터 63번까지 내 친구는 조금 시간 걸리는데 나는 그냥 암산해서 탁탁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개념을 정확해야 된다. 항상 수학은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